전당대회를 하면 내가 당대표가 돼서 뭘 하겠다잖아요. 지금 전당대회는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죽자 살자 싸우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환길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은 나가야 된다, 탈당시켜야 된다.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45 플러스 알파는 축출해야 된다.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쪽에서 권력을 잡으면 나 죽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내가 살려면 저기를 죽여야 된다. 이런 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놓고 싸우느냐 하면 남은 국힘의 재산을 놓고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1야당 국민의힘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제1야당이기 때문에 지금 구구 인사인지 구구 인싸인지 전환길 씨, 인싸, 네, 그거 인싸. 네, 전환길 씨 인싸지 뭐. 인플루언서 예. 전환길 씨 관련해서 지금 국힘 당권 경쟁자들이 막 네. 서로 네. 한편으로는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뭐 장동현 의원은 전환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 이번 주에 출연한다. 대단한 변신입니다. 네. 예.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근데 김문수도 마찬가지죠. 장동혁 지금 뭐 후보자라 그래야 되나 이 양반이 이런 신호는 그 탄핵 반대 집회 때 대전에 가서 네. 세이브 코리아에서 연설을 했거든요. 네. 그때 사실은 결정이 됐죠. 음. 원래는 친한계라 가지고 우리는 조금 뭐 계엄에 반대했던 이런 18명에 또 속해 있고 또 저기 한동훈 쪽의 의견을 답습하려니 했는데 한동훈이 대표에서 아웃되자마자 재빨리 노선을 바꿉니다. 태세 전환이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회에 나와서 연설할 때 깜짝 놀랐죠. 언제 저렇게 변했지? 우리만 몰랐나? 했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길. 그러면 자기가 투표한 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벌써부터 이 태세 전환이 빨라게 이렇게 형성이 되더니 요즘은 있잖아요. 네. 이제 당의 친윤들이 덜그럭거리고 힘이 빠지니까 이런 바깥의 저기 극우 세력이 더 오히려 실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그 계산서가 나왔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번에 보면 보통은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 내가 당대표가 돼서 뭘 하겠다잖아요. 지금 전당대회는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죽자 살자 싸우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환길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은 나가야 된다, 탈당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구죠?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45 플러스 알파는 축출해야 된다.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저쪽에서 권력을 잡으면 나 죽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서로 내가 살려면 저기를 죽여야 된다. 이런 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친윤 반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찬탄 반탄일 수도 있지만 저는 결국은 쪼개질 거라고 보는데 뭘 놓고 싸우느냐 하면 그 남은 국힘의 재산을 놓고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거기 국힘 당사가 2020년도에 살 때 한 400억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한 500억 될까요? 그러니까 그 재산 놓고 지금 싸우는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명 놓고 싸워서 서로 내쫓으려고 하고 있는데 결론은 저는 해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참 이게 유감스러운 게 옛날 한나라당 시절에 차떼기 정당이라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국고에 네. 귀속했습니다. 네. 그때 천막 당사가고 무일푼 정당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재산이 그때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국고에 반납하기 전보다 네네. 월등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정당 사업은 완전히 이게 블루칩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여기에다 국고 보조금 주지, 그렇지. 선거 비용 보전해 주지, 의원들의 각종 공직 그거 있으면은 또 과거엔 특수 활동비까지 줬지. 그리고 그 많은 어떤 그 일자리 창출에다가 뭐다 이러고 후원금이 또 부활했습니다. 정당 후원회가 2020년에 부활을 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요 이 정당 사업만큼 좋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거대한 기득권을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그런데도 그 국고 보조금의 정부 지원은 이건 거대 정당에 대해 가지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웃기는 게 국고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네. 50%를 교섭단체끼리 나눠 먹습니다. 맞아요. 그쵸. 네. 그러면 나머지 50%를 갖고 비교섭단체하고 이번에 의석수로 또 나눠요. 네. 그러면 두 번 받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비교섭단체는 당연히 10% 지지를 받은 정당이면 10%는 받아야 되거든. 근데 50%는 떼고 거기서 10%니까 절반으로 주는 거야. 이런 식의 그 차별 제도로 해 놓으니까
이 정당 사업이 얼마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지금 좋은 사업이냐. 이런지 정치가 개혁될 리가 있나. 이 좋은 걸 왜 놓쳐.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아니 후원금 제도가 부활했으면 국고보조금을 깎든지.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저기 어떤 내란 정당이다 뭐 그다음에 후보 바꿔치기를 네, 신여했다. 그러면 정당법에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민주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선관위원회 감사를 받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그걸 운영비를 주는 건데 네. 민주적이지 않으면 환수를 하냐 이거예요. 안 그런 것도 합니다. 없지. 그러니까 봐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없어. 그러니 안 나가. 한데 왜 나가겠어요. 그렇죠. 이걸 놔두고. 내가 지키고 저쪽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이제. 저기 제가 국민의힘 혁신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맨날 혁신 하지 말고 이제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못 믿겠으니까 혁신은 특검이 다 해줄 거야. 그렇죠. 인적 청산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 특검이 다 해줘. 방탄만 하지 마. 그리고 쟤들하고는 헤어질 결심을 해. 이러는데 그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나요? 많아요. 아. 방송에서도 그래요. 네네네. 그런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떻게 당을 저 사람들한테 내주고. 그렇지. 아니 그분들은 의원이 아니죠? 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러니까 벌써 제가 얘기한 이 많은 기득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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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나오는 거야, 못 나오는 거야. 의원들도 맞아. 아니니까 의원 뭐 자리 걸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혁신은 의원이 아닌 국민의힘 어떤 당협위원장 맞아요. 예. 예. 그런 사람들만 아니,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같아요. 이번에 여당에서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어떤 국민의힘을 탓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정당의 뿌리를 이제는 네. 정말 어떤 국민을 닮은 정당으로 바꿔보자. 나는 이런 개혁 안에 좀 같이 하면 안 되나?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지지를 받는 정당은 확실히 그만큼 권력과 어떤 지원을 받고 지지를 못 받는 저기 정당은 소멸할 수 있도록 나는 이렇게 하는 게 공정하다고 보는데. 되게 네. 좋은 생각이신 것 어.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당을 척결한다, 내란당을 해산한다라는 프레임보다는 정당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민주당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한 거니까요. 그럼요. 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어떤 그 정당이 다시 한번 혁신을 하고 다음 선거를 노리겠다 그러면은 당원들과 후원자들한테 네. 이걸 호소를 해서 또 만들어 나가고 이러는 거지. 왜 국가가 이런 정당들한테까지도 다 돈을 주고 난 이렇게 하는 거는 대단한 낭비라고 봅니다. 네. 이것 때문에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1인당 10만 원씩. 이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우리가 이걸 보는 순간, 이 속보를 보는 순간 다 함께 환호와 박수를 했습니다. 네. 정말로 우리가 그때 12.3 계엄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정말 국민이 우리가 피해자라는 것을 처음으로 법원에서 국가가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뻤고, 두 번째로는 이제 10만 원인데 이게 우리의 정신적 어떤 위자료 그 금액이 10만 원이라기보다는 10만 원을 청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더 청구하면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를 계기로 해서 그 정말 아주 본물 터지듯이 소송이 아주 밀려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선례가 있으니까. 네. 이게 바로 진짜 재난지원금이요. 왜냐? 계엄이 재난이었거든. 맞아요. 예. 사회적 재난이죠. 이건 자연재해가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금이니까. 윤석열의 재난지원금. 이게 재난지원금이요. 이게. 네. 아니 근데 진짜 윤석열이 본인의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무장한 군인들이 서울 시내 국회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 무장한 군인들을 상대한 시민들은 정말 자신들의 그 한편으로는 목숨이 어떻게 될지 맞아요. 모른다라는 네. 그 실질적인 위협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단지 윤석열의 어떤 말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무장한 군인들과 맞섰던 그런 것에 대해서 내 생명이 위협을 받았던 정신적인 피해 보상, 이게 나온 것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윤석열표 재난지원금이다. 그렇죠. 그리고 계엄으로 인해서 소비, 투자, 관광 네. 전부 수도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그 작년에 14,000명 정도가
그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연말로 올수록 급증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대출금 만기하고 그다음에 그 저기 손님들 완전히 이제 그 급격히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연말에 그 은행에 넣어야 될 돈 앞에서 완전히 캄캄한 세상을 맞아요. 했던 예. 것이고 특히 40대와 50대 남성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우울증 상당 기록 보면은 가게 문 닫아야 된다. 네. 대출금 못 갚겠다. 이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 계엄 사태가 마지막 이제 저 완결판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이게 뭐 어디 TV에서 그 계엄 사태 보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그러지만은 이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극심한 고통이 있는 분들은 누가 살피고 누가 지금 그분들을 우리가 저 보살필 거냐. 저는 아직도 멀었다고 봐요. 네. 그리고요, 그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까 그 제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소송이 계속 나올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일단 모든 국민들에게 10만 원 손해배상이 인정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10만 원, 그러니까 뭐 누구나든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원고죠, 원고. 네. 네, 일반 국민들 한 건데 지금 이제 윤석열은 돈이 6억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김건희와 연대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뭐 김용현 등 국무위원들을 연대 책임을 지어가지고 같이 공동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또 많이 많이 이제 그런 스타일의 여러 가지 소송이 또 이제 많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윤석열의 그 불법 계엄 때문에 정말 경제가 나빠져서 내가 그것 때문에 뭐 매출이 줄어들고 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내가 그걸로 병이 생겼다 하면 그걸 입증해서 또 손해배상 이거는 물질적 손해배상이죠. 정신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손해배상 청구가 지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내란 개입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네. 최종 보스는 김건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도달한 뉴스는 나오지가 않아서 맞아요. 네. 네네 그 연결 지점 그 마지막 그 한 포인트가 연결되는 그 날이 오면은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전 재산이라고 하는 80억 네. 사실 그거보다는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법으로는 명의로 된 재산만 강제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80억도 이제 작지만 그것으로도 일단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김건희의 그 최종 부수라는 그 부분을 네.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연결고리는 어디서 좀 나올까요? 그런데 그건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서울중앙지검의 김용현 진술서를 좀 인상 깊게 봤는데 그 저기 명태균 게이트가 있고 뭐 이럴 때마다 저 대통령 발언을 이제 김용현이 소개하는데 반국가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는 100번 이상 들었다. 네. 그러다가 다음 진술에서는 이 100번 이상이 수백 번으로 바뀌더라고. 네. 그러면은 이게 경호처장 할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러면은 뭐냐면은 이 매일 그 얘기를 안 하는 날이 없고 이런 정도로 이제 고조되고 스트레스가 고조되면서 이 어떤 컴플렉스가 불안이 망상으로 이렇게 그 심리 구조들이 쭉 전개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와중에 이게 윤석열의 혼자의 어떤 그 심리적 변화라기보다는 네. 어떤 그 부부간에 이런 어떤 그 상황으로 내달렸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 이 현실을 부정하고 현상을 타파해야 되는 이런 쪽의 어떤 그 상황으로 내몰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명태균 게이트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건 김건희 문제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그 원인 제공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김건희 문제가 어떤 계엄으로 치닫기까지의 이 프로파일러들이 있잖아요. 네. 이걸 정치 심리학이란 또 학문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의사결정 이론들이 나오니까 이런 걸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한번 인과관계 이 하나의 스토리라인을 한번 완성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특검이 지금 3개가 돌아가잖아요. 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인데 네. 결국 그 한 가운데는 김건희가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과 김건희 해서 중간에 만날 거고 최상병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임성근 구명 로비가 결국은 도이치모터스의 이종호 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 그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렇게 세 개가 다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란 특검과 관련해 내란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비화폰이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예, 비화폰 그거 서버. 중요합니다. 예, 거기에서 예. 이제 김건희 씨가 그 비화폰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급이 된 게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뭐 각 국무위원들 또는 뭐 김용현 그다음에 또 누굴까요? 저기 뭐 하여튼 그 뭐 군에 조태용, 있는 주요 국정원장도 국정원장. 있고. 네, 예. 그렇죠. 한 사람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한 게 나온다면 거기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 실마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서버에 대한 소식은 안 나오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사실은 이게 네. 벌써 덮어쓰기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네. 이걸 압수수색을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막 덮어쓰기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포렌식을 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됐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한테 물어본다면 포렌식은 해봐야 압니다. 절대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를 포렌식을 할 때 이 개발자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그치. 거기에서 다시 연구하면서 이제 되짚어 가거든요. 그래서 포렌식을 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와요. 네. 지난 수사 때 밝혀지지 않았던 게 이번 수사에서는 포렌식 한 번 더 들어갔다. 그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 같아요. 예.